오은영 TV 스트레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고 또 시작해 보도록 하죠. 연방중앙은행이 고정 몰기지 이자율을 내렸습니다. 다시 낮췄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의 주택 구입 능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이번 주에 5년 고정 몰기지 이자율을 4.79%로 고시했는데요. 올해만 이자율을 3번 낮췄다가 변동묘기제 적용되는 우대금리는 2.45% 제자리 지키는 선에서 동결시켰습니다. 시중 금융기관들은 이 중은이 제시한 이자율을 반드시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인하 조치가 주택 구매율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불분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 몰게지 심사 테스트, 그러니까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중은이 책정한 5년제 금리가 인하됐을 때에도 몰게지를 얻어간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상환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이번 금리 인하 조치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를 낮은 금리인 상태에서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구입 희망자들에게는 다소 희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몰게지 관련 사이트 readhalf.ca에 따르면 5년제 금리가 하락적인 4.9%일 경우에 연소득 10만 달러인 사람이 10%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구입이 가능한 주택은 52만 달러대였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로 같은 경우에 53만 달러짜리 주택까지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을 비롯해서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가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당한 건데 국세청의 해커들이 5,500명의 납세자 계정을 해커했다는 사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7일 오후 현재 고용주들이 접촉할 때 사용하는 마이 비즈니스 어카운트 계정의 서비스는 재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보조 프로그램 신청은 가능한데 그 이외의 온라인 서비스는 현재 닫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주중에 재개될 전망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해서 해커들은 납세자들이 여러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지만 어쨌든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노렸다. 그래서 납세자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가능하면 복잡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수시로 자기 어카운트가 깨끗하게 해킹당하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에 국세청 웹사이트는 다수의 납세자들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정부 지원금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용도로 아주 폭주하다시피 접촉하고 있어서 이번 폐쇄 조치로 큰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킹된 정보가 허위 지원금 신청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해킹 사태로 고용보험 또는 이민 신청자 등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들에게는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한편 국세청은 웹사이트 폐쇄로 불편함을 없는 이 납세자들에게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이번 주 중에 모든 온라인 서비스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니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 확진자가 16일 기준에서 81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고 사망자는 없었다.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 보고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신규 감염자는 76명이 나와서 지난 3월 22일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곧바로 그 이틀 뒤에는 134명이 보고돼서 등락을 반복하는 그런 상태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온타리오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5일 이후 10여일 동안에 단 두 차례만 1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난 15일 신규 환자가 106명을 기록해 100명을 넘겼지만 16일 다시 80명대로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회복된 환자는 80명이 더 늘어나서 총 36,953명으로 현재 치료 중인 사람들은 904명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거취 문제라든가 또는 윤석열 총장 죽이기까지라도 표현이 되고 있는 이 사람 흔들기, 정권과 검찰총장 간의 각세운 대립에 대해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권의 시도가 오히려 나비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나비 효과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부산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금문교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는 태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정권 차원의 윤석열 죽이기, 이게 오히려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반사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리얼미터라는 조사기관이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가 단적인 증거인데요.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이재명 직전 두 후보들을 제치고 거의 1위를 점할 정도로 지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30% 보이고 있다 그러고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15% 보이고 있다 그러는데 윤석열 총장이 처음 후보군에 들어가면서부터 바로 10%대를 뚫고 있습니다. 지리멸면한 야권 후보들은 아예 일찌감치 제쳐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3강 구도를 이미 형성했다는 게 분석입니다. 대권주자 윤석열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은 확실하게 정무 감각도 없고 정치하겠다고 말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잠재적 야권 대권주자로 키워진 것은 사실상 80%는 문재인 정권의 어지러운 행정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취임 1년도 안 된 검찰총장 숙청에 막가파 법무장관이 총대를 메고 나섰죠. 여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친정부, 언론,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이 검찰총장을 내려앉히려고 현안들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해임하면 일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하고 있느냐면 살아있는 권력과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했다, 이런 이미지를 윤석열 총장에게 남겨준다는 건 문 정권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전란 속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일전에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게 되면 그를 영웅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물론 영웅이기도 하지만 곧 영웅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지금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내렸다가는 참 문 정권 속에서 법을 어지럽히는 사람들과 열심히 맞서 싸우다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사라져간 법조인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나중에 장외에서 대권주자로서 레이싱을 할 때 엄청난 반대 급부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주기가 싫다는 얘기죠. 검찰총장은 임기 2년째 장관급 외청장입니다. 조선시대로 치면 대사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미애 장관은 형조 판서쯤 되겠죠. 종일품과 종이품의 차이, 서열에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검찰총장, 대사원의 역할은 형조 판서와는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침범해서도 안 되겠지만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역할을 침범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법률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현 정권은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정권 때 그 정권의 환부를 도려내기에 앞장서니까 뒤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작약했었죠. 그랬다가 자기 정권의 검찰총장이 되면서 자기 정권에 또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하자 이제는 그를 주저앉히지 못해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직분에 충실하면 할수록 촛불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런 인식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죠. 벌거벗은 임금님의 치부를 폭로했다는 윤석열 총장, 문 정권과 친문 세력에겐 대역죄인의 다름이 아닌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은 정의롭게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한 의인들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모든 권력을 독점한 집권 세력의 탄압을 버티는 검찰총장, 소용들이 한국 정치사에서 빛을 잃지 않고 일단은 버텨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적폐와 무능을 쌓아가는 문 정권에게 대통령 윤석열보다 더한 악몽은 없습니다. 아무튼 서로 넘지 못할 금도의 선을 넘어가지 않고 법치주의를 세워나가는데 한번 같이 힘을 합해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총장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칼을 들이대는데 머뭇거리지 말라. 윤석열 총장은 지금 그 말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